여러분 안녕하세요, 공구미입니다. 드디어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2021 카트라이더 리그 시즌1이 3월 6일 개막한다는 소식이 나왔죠. 그에 따라 리그 전체의 일정, 대진이 오픈되었는데요. 상당히 흥미롭고 기대되는 점들을 몇 가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는 하나생명 e스포츠입니다. 위는 하나생명 e스포츠 팀만을 기준으로 8강 풀리그 7경기의 대진 순서를 정리한 것입니다. 우선은 하나생명 e스포츠 2020년 공식 아닌 공식이 있죠. 개막전에 패배하면 우승한다. 근데 그것도 6대0으로 패배한 적이 2번이나 있었죠. 우리가 단순히 이 공식에 대한 얘기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여러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하나생명 e스포츠가 개막 그리고 시즌 초반에는 폼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게 그동안의 사실이었다. 그렇지만 계속 폼을 끌어올리면서 시즌 후반 그리고 포스트 시즌에는 정말 막강한 팀이 된다. 이 점을 주목해서 다시 한번 대진해 보겠습니다. 개막전은 일단 당연히 프로팀 상대일 것으로 저도 예상을 했고요. 역시나 아프리카 프릭스와 개막전을 치르게 되었고 그 이후에 심지어 바로 락스 경기입니다. 그 후에 아마추어 팀 챌린저, 그 다음에 다시 바로 샌박이에요. 이걸 보고서 든 생각이 뭐냐면 만약에 하나생명 e스포츠가 그동안의 흐름과 비슷하게 가게 된다면 시즌 초반 8강 플리그에서 패를 정립할 위험이 이번에도 꽤 있다. 다만 이번 시즌은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건 이번 시즌은 하나의 문호준 감독님이 플레이어로서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번 비시즌 연방 과정이나 팀의 기조적인 측면에서 그동안과는 체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번 비시즌 연방에서 하나가 초반부터 상당히 폼을 이미 많이 끌어올렸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고 2020년과는 다르다. 처음부터 잘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흐름을 떠나서 절대적인 값, 비시즌 스토브리그에서 이 팀의 전력이 올라갔냐 안 올라갔냐를 따져봤을 때 첫 경기와 두 번째 경기가 프릭스와 락스죠. 이 두 팀이 사실은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전력이 다운그레이드 된 것은 맞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애초에 체급 차이가 조금 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하나생명 e스포츠 입장에서는 문호준 선수가 없는 것은 맞지만 그 자리를 유창훈 선수가 대체했다는 점에서 피지컬적인 측면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개막전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프릭스도 하나와 흐름 자체는 굉장히 그간 흡사했죠. 스토브리그에서 계속 멤버를 여러 명 바꿔왔던 탓에 시즌 초반은 호흡이 맞지 않다가 후반에 가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프릭스 입장에서는 어차피 하나를 만날 거라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차라리 앞에서 만나는 게 더 승산이 있을 수 있다. 비슷한 얘기겠지만 하나가 가면 갈수록 더 이기기 어려워질 수 있는 상대이기 때문에 초반에 붙는 것도 솔직히 썩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동안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사실 하나 입장에서는 아마추어 팀을 초반에 잡으면서 천천히 올라가는 그림도 나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번에 락센이 비교적 타이트하게 앞에 있는 편이기 때문에 솔직한 의견으로는 꽤 걱정이 된다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하나의 얘기를 더 하자면요. 최근 이 5강 프로팀 사이에서의 매치는 점점 더 에이스 결정전에 대한 의존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누가 누굴 이겨도 이상하지 않고 어디 팀이 어디를 이겨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생명 e스포츠 같은 경우도 문호준 선수의 3세트로 정말 많은 중요한 승리를 얻어냈거든요. 어려울 때 혹은 반드시 이겨야 할 때 매번 팀을 멱살 잡고 끌어올리며 우승까지 견인한 문호준 선수인데 과연 문호준 선수가 없는 하나의 3세트에서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동안의 케이스를 봤을 때 이 물음표를 반드시 지원해야 하나생명 e스포츠가 이번 시즌 좋은 성적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문호준 선수를 대체해서 들어온 유창훈 선수의 에이스 결정전 경험은 단 한 번. 근데 그게 벌써 4년 전입니다. 최영우 선수도 오래되었고 박도현 선수는 데뷔 이후 어쩌다 보니 아예 경험이 없죠. 배성민 선수가 그나마 지난 시즌 급하게 3번의 에이스 결정전에 한 번에 겪었는데 이 선수들이 과연 타팀의 이재혁, 박인수, 유영혁, 전대웅 등의 선수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지난 시즌에 이어서 그대로 배성민 선수를 푸시를 해줄지 아니면 유창훈 선수의 본격적인 스피드 에이스로서의 역할을 시험해볼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됩니다. 두 번째는 락스입니다. 우선은 락스 기준에서 시즌 첫 매치는 하나생명 e스포츠고요. 아마추어 3팀 중 2팀이 시즌 후반에 몰려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5경기에서 프로즌을 제외하고는 모두 프로팀이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락스는 그간 흐름을 딱히 특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는데 오히려 요즘은 다른 팀들이 조금 더 후반의 폼을 극한으로 끌어올렸을 때 락스가 약간 밀리는 모습이 있지 않았나. 시즌 후반이 되면 될수록 어쩔 수 없이 중요한 매치, 이른바 승부처가 생길 수밖에 없기 마련인데 그러한 경기에서는 약간 힘이 빠지는 느낌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락스 입장에서는 차라리 초반에 프로팀을 다수 만나는 것 그리고 팀 기준 첫 매치가 하나인 점도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다만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락스는 정말 다른 의미로 화제의 중심이었죠. 신종민 선수가 팀에 합류한 것이 조금 늦었기 때문에 약 한 달 정도의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만 약간의 물음표가 있다. 그리고 팀 전력상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가장 많이 다운그레이드 되었다는 평가가 있기도 한 팀으로 아이템에서 세트를 따지 못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재혁 선수의 3세트에도 정말 많은 것이 달려있다. 2세트와 3세트 약간 아이템 몰빵팀 이미지가 오히려 생긴 팀인데 그래도 문호준 선수가 없는 카트리그에서 에이스 결정전에 이재혁 선수하고 붙었을 때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는 분명히 없다. 최근 전적이나 이재혁 선수의 폼 분위기로 봤을 때 타팀의 에이스들에게 충분히 기회만 있다면 여러 승리를 챙길 수 있는 가능성도 꽤 있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샌드박스 게이밍입니다. 팀 기준 첫 매치부터 아마추어 팀, 두 번째 매치도 아마추어 팀, 프로팀 경기는 뒤쪽이 몰려있는 형태입니다.
이것을 딱 봤을 때 들었던 생각이 센박 입장에서는 일정이 조금 불편하다. 하나와는 반대의 느낌으로 시즌 흐름이 굉장히 뚜렷하게 잡히고 있는 팀이기도 하죠. 비시즌, 시즌 직전, 그리고 시즌 초반까지 정말 강력한 폼을 끌어와서 다른 팀이 정신 차리기 전에 다수의 프로팀을 상대로 초반에 많은 승리를 쓸어 담았던 샌드박스 게이밍. 유독 후반에는 힘이 많이 빠지면서 심지어 꽤 많은 수의 연패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20 시즌2에서는 규정 관련 이슈가 있었던 GC 부산 이스테츠와의 경기까지 포함해서 시즌 후반 사실상 1승 4패를 기록하여 리그팬 분들의 아쉬움을 샀습니다. 이번 시즌 일정을 보면 챌린저와 릴리를 초반 상대로 붙는다는 게 상당히 팀 기준에서는 아쉽다. 더군다나 이번 시즌 샌박은 로스터 변경이 없는 몇 안 되는 팀들 중 하나죠. 호흡을 계속해서 맞춰온 멤버들로서 다른 팀들에게 시행착오에 드는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칼을 써보기도 전에 날이 무뎌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그러한 점에서 샌박이 징크스 아닌 징크스를 깨는 모습을 이번 시즌에 제대로 보여줘야 할 기회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즌 마지막 경기는 프릭스와의 대진으로 2020년에는 3, 4위권에 붙어있었던 관계였기 때문에 마지막 풀리그 순위를 가르는데 꽤 중요한 매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번째는 아프리카 프릭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막전은 파나고요. 아마추어 팀과의 경기는 3, 4, 6경기를 중간중간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프릭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하고 약간은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확실히 시즌 후반에는 조금 달라요. 이러한 점을 봤을 때 사실은 무난한 대진표라고도 볼 수 있지만 프릭스 기준에서 최상의 대진 순서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추어 팀 경기가 조금 더 앞쪽에 배치되어 있었어도 나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프릭스 이번 시즌 최상의 시나리오를 정리해보자면, 하나가 폼이 조금 더 올라오기 전에 개막전에서 애결을 가든 어떻게든 하나를 빠르게 잡고요. 그나마 프로팀 중에서는 5위로 꼽히는 이스테츠 팀을 잡고 아마추어 두 팀까지 연달아 잡아가면서 후반까지 흐름을 타는 이 방식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사실 프릭스가 최연소 선수가 빠지기도 했고 전력이 조금 다운그레이드가 되었다는 평가가 있는데, 하나의 개막전이 좀 많이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단순히 디펜딩 챔피언에게 줄패는 준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상당히 안 좋은 흐름으로 후속 경기까지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프릭스도 언제나 우승을 노리는 팀이고 그게 불가능한 팀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일단은 현재 포스트 시즌 룰상으로는 조금이라도 높은 풀리그 순위를 차지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러한 점에서 지난 시즌 심지어 풀리그 5위와 같은 성적은 프릭스 입장에서는 꼭 극복해야 하지 않을까. 결국에는 강팀들을 상대로 일부의 승은 따야 나중에 가도 승산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스테츠입니다. 이스테츠 팀 기준 첫 경기는 프릭스고요. 아마추어 팀 경기는 3, 5 그리고 마지막 경기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프릭스 락스를 초반에 만나고요. 중간중간 아마추어 팀 경기가 섞여있는 대진인데, 지난 시즌 플리그에서는 이스테츠가 프릭스를 2대0으로 깨면서 반전을 보여줬죠. 상대적으로 초반에 조금 헤맬 수 있는 프릭스 팀을 잡고 시작하면 후에 순위 경쟁에서 조금 유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스테츠 역시 샌박처럼 멤버 변동이 전혀 없는 팀인데 그러한 장점을 충분히 발휘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5강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엔 지난 20 시즌2 포스트 시즌을 거치면서 프릭스에게 최종 4위 자리를 내줬거든요. 분명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여섯 번째는 릴리입니다. 놀랍게도 나머지 두 아마추어 팀과 워밍업을 치르고 뒤에 모든 프로팀 경기가 몰려있는 형태인데요. 글쎄요, 워낙 프로팀 각 팀의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이 순서가 어떤 방향으로 작용할지 궁금하긴 합니다. 릴리팀 같은 경우가 지금 아마추어 3팀 중에서는 그나마 5강을 깰 수도 있다고 언급이 많이 되죠. 아무래도 지난 시즌 프로팀 출신이 있기도 하고 그나마 우리가 봤던 이름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지 않나 싶고요. 대진 순서 자체는 팀으로만 생각하면 아마추어 두 팀 무조건 2승 잡아놓고 천천히 폼 끌어올려서 프로팀 상대로 1승 이상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한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그간 아마추어 팀이 프로팀의 벽을 깨는 것 자체가 별로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딱히 시즌 후반이 된다고 해서 이 아마추어 팀들이 그렇게 폼이 많이 올라온다, 이거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한 측면에서는 프로팀이 훨씬 더 시스템 체계나 연습 과정이 훨씬 하드하기 때문에 폼을 많이 끌어올리는 경우는 프로팀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죠. 일단 아마추어 팀은 현실적으로 와일드카드 5위 자리를 정말 목표로 할 텐데, 이 자리마저 요즘에는 프로팀 이스테츠의 등장으로 이미 선이 그어졌다라는 평가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아마추어 팀은 서로에게 가혹하지만 이 5위 자리를 따내기 위해서는 무조건 2승은 챙겨둬야 하고 나머지 1승을 이스테츠에게 거두든 타 프로팀에게 거두든 해야 포스트 시즌에 입성할 수 있겠죠. 그래도 저는 릴리팀의 스피드만큼은 조금 기대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일곱 번째는 챌린저입니다. 같은 아마추어 팀이 릴리팀과 첫 경기를 치르고 그 뒤에는 줄곧 프로팀 경기가 대부분 있는 형태입니다. 챌린저 팀은 주로 이은사 선수가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이번 2일 시즌1 예선에서 애결 3연승으로 화제가 됐죠. 또한 다른 아마추어 팀과는 다르게 아이템 쪽에서도 비교적 강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템 플러스 애결로 승부를 보는 방식도 조금은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 프로즌입니다. 역시 같은 아마추어 팀인 릴리팀과 첫 경기를 치르고 그 뒤에는 대부분 프로팀 경기가 있습니다. 김주영 선수를 주장으로 해서 꾸려진 팀이죠. 팀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데뷔전인데 일단은 현실적으로 얘기해보자면
하지만 지금 5강에서 아이템이 약한 팀이 진짜 없어요. 아마추어 팀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마추어 팀이 그렇게 했지만 스피드 1세트에서 승리를 따낼 가능성이 그나마 높다. 비록 다이카 골리아 같은 싸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추어 팀이 또 잘해야 아카트리가 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언더독들의 반란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이렇게 2021 카트리그 시즌1 각 팀의 대진과 일정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각 팀의 전력과 팀 컬러에 따라 많은 기대감과 긴장감을 가지게 하는 대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나가시면서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궁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